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972년 크리스마스를 3주 앞둔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머세드의 평화로운 교회 지역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살 소년 스티븐 그레고리 스테이너가 한 소아성애자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을 납치한 범인은 텍사스 태생의 방랑자 케네스 파넬로, 그는 이미 1950년대에 어린이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고 경찰관을 사칭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으며, 이 납치 사건으로 스티븐의 인생 행로는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1965년 4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머세드에서 아버지 델버트 스테이너와 어머니 케이 스테이너 사이에서 태어난 스티븐은 다른 남매들과 함께 아몬드 숲과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 환경에서 사랑스럽게 자랐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아 성범죄자인 케네스 파넬이 스티븐이 사는 곳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리조트에서 근무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케네스는 함께 리조트에서 일하는 동료 어빈 에드워드 머피에게 사실 자신은 목사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키울 소년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어린 소년을 납치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고, 케네스의 거짓말에 넘어간 어빈도 소년을 납치하는 데에 가담하게 됩니다. 1972년 12월 4일 그들은 케네스의 흰색 뷰익 자동차를 끌고 메세드로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스티븐을 발견했고, 어빈이 스티븐에게 접근해 교회에서 나온 사람인 척하며 스티븐의 가족들이 기부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물었을 때 스티븐이 그렇다고 하자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그를 차에 태운 뒤 그대로 납치했습니다. 케네스는 납치 도중 140번 고속도로에 멈춰서 공중전화로 스티븐의 집에 전화를 걸어 스티븐의 부모님과 통화하는 척한 후에 스티븐에게 너의 부모님은 너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짓말을 한 반면, 스티븐의 부모님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빠르게 신고했지만,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견되지 못한 스티븐은 그 뒤 12월 17일부터 시작된 성적 학대를 시작으로 무려 7년에 달하는 괴로운 감금 생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납치된 스티븐이 처음 감금되어 있던 마리포사 카운티의 카티스밸리는 스티븐 가족이 살던 메세드에서 불과 수십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납치 사건에 어떤 단서도 없었기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케네스는 스티븐에게 스티븐의 부모님이 스티븐을 포함한 5자녀들을 모두 키울 여유가 없어 자신에게 법적 양육권을 넘겼다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해 세뇌시킨 후 불과 납치 몇 주 만에 스티븐의 이름을 데니스 그레고리 파넬로 바꾸고 자신의 아들로 속여 스틸레인 초등학교에 등교시켰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동에 자유가 있었던 스티븐이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 탓에 그는 자신이 당한 범죄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 도움을 구하거나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계속되는 학대를 겪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길었던 납치 기간 동안 케네스로부터 퀸이라는 이름의 맨체스터 테리어를 선물로 받거나 케네스의 동거녀였던 바바라 마티아스라는 여성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7살에 납치당해 15살이 될 때까지 스티븐에게 마음대로 성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던 케네스는 점차 사춘기의 나이로 접어드는 스티븐 대신 더 어린 피해자를 원하게 되었고, 스티븐에게 또 한 번의 범죄를 돕도록 강요하여 1980년 2월 14일 멘도시노 카운티의 우키아 거리에서 겨우 5살에 불과했던 티모시 화이트를 납치하게 됩니다. 납치된 후 2주 동안 계속된 티모시의 울부짖음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된 스티븐은 드디어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고, 케네스가 수년간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했음에도 자신이 도망가지 않아 그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을 이용해
티모시를 데리고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80년 3월 1일 국립공원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케네스가 야간 근무 때문에 집에서 나간 틈을 타 티모시와 함께 탈출한 스티브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 히치하이킹으로 40마일 떨어져 있던 우키아 거리에 도착한 후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7년 전 납치당한 스티븐 그레고리 스테이너임을 밝히고 케네스 파넬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진술했습니다. 7년 동안 지속된 각종 학대와 가스라이팅에도 끝까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했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어린아이를 구해낸 스티븐의 용감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추켜세웠지만 스티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할권 문제와 공소시효로 인해 케네스 파넬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2건의 납치 혐의로만 기소하여 1981년 2건의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네스 파넬은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5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재회하고 비로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 스티븐. 그러나 어린 나이에 겪은 충격적인 범죄와 학대는 스티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점점 알코올에 중독된 그는 결국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의 삶은 I know my first name is Steven 이라는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져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1985년 스티븐은 피자 가게에서 일하며 조디 에드먼슨이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요. 1989년 9월 16일 집으로 가던 중 1976년식 플리머스 볼라레 차량이 스티븐과 충돌한 뒤 도망쳤고 스티븐은 머리 부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후 스티븐은 머세드 지역묘지의 조부모님 옆에 묻혔는데 450명이 참석한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구했던 소년 티모시 화이트도 14살의 나이로 참석해 유족 측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스티븐의 친형 캐리 스테이너는 1999년 요세미티에서 4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스티븐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던 범죄자 케네스 파넬은 2004년 또 다른 어린이를 납치하려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